안녕하세요. 브리틀 동물병원 정인수 수의사입니다. 굿모닝 동물병원 백결입니다. 데자뷰가 느껴지네. 백남훈 수의사입니다. 데자뷰가 느껴지네요. 그게 네. 데자뷰라는 게 그렇대요. 비슷한 상황을 뇌가 큰 것들만 기억을 해가지고 속이는 건가요? 마치 뇌가 속이는 거래요. 지금 이게 처음인데. 처음이죠. 그렇죠. 항상 시간이 이렇게 늦어요. 항상 모든 순간순간은 처음이니까. 네. 자, 오늘은 리트리버 편 마지막이죠. 네, 드리버평 마지막 이제 지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고관절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렸었고, 고관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오늘은 나머지 질문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네.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하고요. 자, 질문을 볼까요? 먹는 거에 대한 질문들도 좀 올라와 있어요. 네. 먹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생식인데 생식을 하시기 전에 일단은 알러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워낙에 이제 피부 질환이 많으니까 알러지 검사를 한번 어떻게 보면 알러지 검사 비용이 되게 비싼데 피부병 때문에 이제 치료 비용이 들어가시거나 뭐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더 그렇죠. 훨씬 더 저렴하죠. 먹는 약도 사실 좋은 약은 아니고. 네. 그래서 한번 그러고 보니까 그러겠네요. 몇 번 와서 치료 받을 두세 돈이면 번 비용이면은 그렇죠. 두세 번 치료 되겠네요. 비용이면은 거의 검사 비용이 되니까 그러겠다. 뭐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검사해가지고 아기가 어떤 원인이 있는지 체크하고 만약에 생식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 이 카페에도 그 생식 관련된 정보들이 되게 많이 공유가 될 것 같긴 한데 맞아. 일단 우리 아기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생식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사료를 먹이신다 그러면 사료는 워낙에 저희보다 보호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좋은 사료들 워낙에 많이 알고 계시니까 좋은 사료 먹이시고 알러지가 있거나 피부 문제가 있는 애들은 가급적이면 처방 사료 위주로 먹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알러지 검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알러지 검사를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죠. 저희가 이제 실험실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보통 랩에 보내서 랩에서 이제 검사를 해서 결과를 이제 보내주는데 보통 알러지원들 한 60에서 한 80까지 그 정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업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비용적인 부분도 약간 비슷한 것 같고 비용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긴 해요. 보통 이제 그냥 혈액 뽑아서 네. 보내면 되는데 근데 이제 피 뽑기 전에 약간 그런 거 중요하지 않나요? 그 전에 투약받았던 약이라든지 그렇죠. 그게 이제 약 먹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검사하게 되면 정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휴약 기간을 좀 어느 정도 가져야 되고 반드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부담 없이 사실 피만 뽑아서 공복에 와서 피만 뽑아서 보내가지고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2주 정도면 나오죠. 2주. 네. 리포트도 그래도 비교적 보호자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나와서 가지고 계셔도 되니까 그거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뼈 먹는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뼈. 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뼈 먹는 거 대형견들은 뼈 먹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빨 깨져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예, 많이 있어요.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이거 굳이 뼈를 먹는 거를 영양학적으로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영양학적으로는 의미를 주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영양학적으로 의미를 전혀 두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요즘에 껌도 워낙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치석 제거용으로 뼈를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사실은. 놀잇감의 형태라든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개념인 거지. 이 뼈, 아까 이제 오리뼈 먹는 거 언제부터 먹여야 하느냐, 혹은 먹는 거가 좋느냐 안 좋느냐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소산이 크죠. 왜냐면 아무래도 소화를 잘 덕치가 시키죠. 있고 소화를 잘 시키고 그렇게 잘 씹어 먹고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그래요. 대충 갖고 말씀을 드렸지만 별의별 문제가 생기려면 사실 아픈 그거 아닌 것도 뒤통수가 깨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뼈 먹는 거는 그렇게 수의사들이 추천은 사실 드리진 않아요. 그렇죠. 반드시 먹이라고는 말씀드리죠. 그거 필수적으로 먹여야 되는 거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사실은 없고요. 만약에 우리 애가 정말 뼈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간식으로 일단 주셔도 되는데 그렇죠. 뭐 이걸 의무적으로 주신다거나 제가 뼈를 안 주면은 영양학적으로 뼈가 안 튼튼해지고 뭐 그런 건 고관절이 건강해지지를 못하고 그거는 아니죠. 이미 주시는 사료에 다 영양소들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음, 뼈 주시느니 체중 관리하는 게 저는 100배 낫다고 봅니다. 뼈보단 체중 관리 저도 동의하고 만약에 정 걱정이 되시면 차라리 뭐 영양제를 관절 영양제를 추가적으로 주신다든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아리따움맘님께서 갑상선 저하증을 진단을 받으셨대요. 근데 몇 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게 좋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는 뭐 호르몬 유지만 잘 되면 한 3개월 정도 그렇죠. 말씀을 3개월 드리고 정도? 네, 저도 3개월 정도.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약 투약하고 2주 내지 한 달 만에 검사 한번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농도 유지 잘 농도 하는 유지 잘 체크 한번 되면, 하고 네. 중간에 뭐 별다른 임상 증상만 없으면 한 3개월에 한 번씩 체크하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요거는 애 상태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 혹은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뭐 스트레스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네. 애 상태를 지켜보는 그 원장님 그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조금씩 다를 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있어요. 예. 저희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 친구가 또 다른 합병증이 있다면 또 그렇죠. 달라질 수 있는 문제고. 그렇죠. 호르몬 질환이라는 게 결국은 장기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인 맞아요. 거고 예. 여기 그리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평생 약을 먹이셔야죠. 그럴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죠. 갑상선이 위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던 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갑상선 저도 쿠식약 먹다가 끊어본 적은 몇 번 있던 것 같은데 갑상선 약은 끊어본 적이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특별한 부작용 아니면은 좀 끊기가 힘들죠. 네. 자체적으로 그거가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죠. 거의 네. 없던 것 같은데. 갑상선 이론적으로는 거의 이론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거의. 네. 그리고 치료하면서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보통은 이제 같이 이제 병발하는 문제가 피부질환, 피부질환, 예, 가지고. 네,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외이염이라든지. 네. 그런 거만 좀 관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뭐 약이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혹은 그거에 대한 반발 작용들은 원장님께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해당 증상들이 있는 것 거의 초기에 나타나는 양상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피부로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피부로 많이 나타나고. 약 먹고 이제 생길 수 있는 심한 부작용이 그렇게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이 친구 약을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갑상선 그렇죠. 약 약은 한 통씩 먹죠. 그러니까요. 30kg 잡아도 네, 엄청나게 약을 많이 먹겠네. 어마어마하게 먹겠는데. 그러니까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에 이제 10cm씩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최소 수준으로 사실 정상 수준으로 이제 유지하면서 최소로 먹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음식은 뭐가 좋은지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갑상선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뭐 좋다거나 안 좋다거나 할 만한 거는 사실은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를 주는 그거 안에서는 네네. 강아지들을 먹이는 안에서는 특별한 특별한 건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죠. 뭐 해초류 같은 게 좀 요오드 많은 거. 해초류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은 된다. 뭐 근데 안 주시니까 미역이나 뭐 네. 김, 뭐 이런 것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강아지들이 그런 걸 좋아하진 않죠, 사실은. 네. 그 다음에 또 질문들이 다운의 보호자분께서 장이 약한 아이예요. 간식을 일체 못 먹고 장이 약해서 탈이 납니다. 알부민 수치도 안 좋았고요. 담낭간에 돌이 끼어서 장과 간이 약해요. 위장과 간 보호제는 어릴 때부터 지금껏 먹이고 있고 선택은 보호자 몫이라지만 약을 끊으면 갑자기 안 좋아질까봐 못 끊겠어요. 피검사 결과는 현재 모두 정상이랍니다. 다행이네요. 장이 약한 아이라서 처방식 사료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 먹이고 있습니다. 영양제 이것저것 먹어도 될까요? 그리고 밥 먹은 지 3시간이 지난 후 소화가 안 되는지 죽으로 변한 사료를 가끔 토합니다. 아이디를 먹는데도 토를 한다고 하네요. 3시간 지나서. 와. 일단은 영양제 이것저것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영양제는 먹으셔도 되죠. 사실은.
네, 만약에 먹어가지고 탈만 안 난다 그러면 그걸 잘 보시는 게 좋을 예.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제 먹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장간 보호제, 위장과 간 보호제를 이제 어릴 때부터 먹이신다 그랬는데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제 같은 경우에도 좀 정기적으로 먹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금 밥을 먹고 3시간 지난 다음에 죽으로 변한 사료를 가끔 토한다 그랬는데 이 가끔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면은 뭐 일단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예. 좀 어떤지. 예, 이게 뭐 정기적으로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거나 양상이 심해지거나 뭐 토하고 나서 뭐 하루 이상 뭐 애가 밥을 안 먹는다거나 그러면은 췌장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췌장 및 음. 장, 염증성 장 예, 질환, 염증성 장질환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일단은 현재까지는 뭐 이런 상태로 관리해 주시는 거면은 되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는 알부민도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정상이. 알고미도 정상이라고 하시니까. 네. 그리고 해피영아 평상시 리드줄하고 산책하는 문제는 없는데 풀어놓고 좀 달리기 하면 저한테 와서는 바닥에 흙은 한 번씩 혀로 먹습니다. 괜찮지요? 한 번씩 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이건 괜찮고요. 아이들이 관절 고관절이 하도 안,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문제인 것 같고 산책 후 집에 오면 10분 이내로 엎드려 잘 준비하는데요. 어디서 보니 산책 후 너무 팔팔해도 안 좋고 오자마자 자는 것도 안 좋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일단 산책을 얼마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산책 후에 자는 거는 일단 당연하죠. 그렇죠. 네, 당연하고 휴식을 취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다만 근데 이제 그 산책 시간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회복이 좀 늦어지는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되고 산책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다운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기가 이제 관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죠. 관절 및 혹은 심장. 네, 심장이나 뭐 이런 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뭐 하고 나서 그날 바로 자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마지막 질문 정도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로버 님께서 리트리버의 유전병 중 하나가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 질환이라고 들었는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보호자가 가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조 증상, 안과 검진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주면 좋은지 궁금해요. 자, 일단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부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어렵죠. 네, 딱히는 없죠. 없죠. 딱히는 없어요, 사실. 뭐 사람처럼 얘네들이 뭐 스마트폰을 막 이렇게 뭐 가까이 보거나 TV를 본다거나 뭐 그러지 않 게임을 막 한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딱히 그런 거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눈 쪽 영양제를 주시는 정도가 사실은 눈 영양제 정도 먹이시는 거 그게 될 수 있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갔을 때 눈을 뭐 한 번씩 검안경으로 체크를 해본다는 정도 그게 이제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평소에 행동을 좀 관찰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시야가 뭐 이렇게 사람처럼 뿌얘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없으니까 강아지들 그 행동 자체로 좀 그 체크를 하기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네, 그 눈을 뭐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지는 못하겠지만 뭐 검안경으로 이제 그 뭐 렌즈나 이런 쪽을 좀 볼 수 있는 이 정도 하시면 어느 정도 되시지 않을까. 트리버 녹내장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녹내장 저도 네. 리트리버 녹내장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백내장은 좀 본 것 같은데 녹내장은 별로 본 것 같지는 않아요. 녹내장 걸리면 일단은 애들이 엄청 아프기 때문에 아프죠. 눈을 잘 못 뜨죠. 눈을 잘 못 뜨고 막 충혈이 엄청 심하고 밥도 안 먹고 네. 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럴 때는 병원에 가셔서 일단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이 보셨을 때
이제 아기가 눈이 봤을 때 좀 약간 뿌옇게 보인다든가 좀더 전 유리창 금간 것처럼이라는 설명을 좀.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면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낫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합병증으로 뭐 안내염이나 결막염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렇죠. 안내염이나 그러니까 결막염 같은 게 왔을 때도 가서 병원에 가서 혹시 눈은 뭐 괜찮은지 다른 건 괜찮은지 한번 봐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합병증으로 녹내장들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녹내장이라 그래서 눈이 녹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백내장은 백색으로 변하니까 네네. 백내장은 녹색으로 변한다. 근데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압이 높아지면서 이제 눈이 팽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 눈보다 반대쪽 눈이 커질 수도 있고 양쪽 다 발생할 수도 있고 굉장히 통증을 많이 유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제 얼굴에 뭐 손만 대려고 하는데도 애가 싫어한다든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그런 거를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떤가요? 질문을 이제 이 거의 정도 대부분의 답을 네네. 해드린 것 같아요. 거의 다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아래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댓글로서라도 아니면은 다음번 녹화할 때 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쪽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전에 백남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질병이나 뭐 이거에 대한 상담은, 왜냐하면 아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건강 뭐 이제 검사 결과라든지 아기를 직접 저희가 눈으로 보거나 검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명확한 답을 드리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질문들 외에 좀 일반적인 질문들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희가 일단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만족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재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재밌게 다음번에도 또 새로운 정보를 네네. 가지고 네. 유익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끝내고. 수고하셨습니다. 12시. 자,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으셨죠? 안압이 상승해서 눈이 커지고 눈이 충혈이 된다거나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질환에 대해서 정답을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5분께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